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태문집 덕후로서 이번 세계 책의 날 기념 영상으로 시리즈를 한번 구성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열린 책들 세계 문학 전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일단 열린 책들의 세계 문학 전집 기본 판형은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각이 지고 가름끈이 있고 좀 작은 사이즈? 그래서 가장 저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겉표지도 따로 있어가지고 책을 조금 휘뚜루마뚜루 해도 덜 훼손됩니다. 책의 색은 좀 특이하게 요 파란색이랑 노란색 단 두 개인데 왜 이렇게 파란과 노랑을 섞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세계 문학 전집 중에서 이게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좋은 점은 벽돌책 쪼개 읽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리즈로 사서 모으다가 요런 리커버판 아니면 한정판, 특별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결국엔 요런 것들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장을 보면 되게 뿌듯해요. 이쁘니까. 근데 요 전집 욕구는 살짝 낮아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이고 등 특징들,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자면 신화, 그리고 추리물과 도스토옙스키 덕후라면 이 출판사를 애정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는데, 대표하는 작가들 좀 이 출판사에서 밀고 있는 작가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움베르토 에코, 이분의 대표작인 장미의 이름. 이 책은 리커버만 한 3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유명하니까 그런 거겠죠. 이 책은 좀 대표적인 추리소설인데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책이 한 수도원에 숨겨져 있고, 요한 묵시록에 예언한 대로 수도원 내에서 막 한 명씩 죽어가고 있고, 그걸 스승인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이랑 어린 제자인 존 왓슨 같은 이 듀오가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체 유명작이라서 여러 리뷰가 있고 추리소설 하면 진짜 대표적으로 뽑히는 책이니까 추리소설 덕후라면 무조건 도전해볼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파트리크 지스킨트, 이 작가분도 열린 책들에서 리뉴얼 시리즈가 나올 정도인데 대표작은 요 향수입니다. 이게 너무 강렬하게 약간 추리라기보단 서스펜스가 강한 스릴러 소설인데 향이 나지 않는 대신 기가 막힌 후각을 가진 한 남자의 좀 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임을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입부부터 이 책은 정말 홀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책 입문작으로 저는 과감히 추천을 합니다. 활자를 읽는데도 어느 순간 그 냄새와 향이 아주 뒤죽박죽으로 섞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세 번째 작가는 니코스 카잔자키스로 이분의 작품 전집이 31권 정도 출간되었고, 대표적 하면 좀 호불호가 센 그리스 조르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불호 센 이유 중 하나가 보통 늙으면 그 나이에 맞게 좀 체면을 챙길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고, 또한 책임감 또한 이 사회에서 나이 먹을수록 좀 챙겨야 할 덕목이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게 이 사회에서 같이 공존하기 위한 뭔가 보이지 않는 약속이라면 이 책의 조르바라는 늙은 주인공은 그딴 게 뭔 약속이야,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하고 좀 아이 같은 마음을 지닌 방랑자 같다고 할 수 있는 노인입니다. 남들 시선 따위 1도 신경 쓰지 않는 주인공의 등장이다 보니 좀 쟤 왜 저래 할 때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자유로움이 불어서 좀 나이 들고 바닷가에서 다시 보고 싶은 책이에요. 네 번째 작가는 도스토옙스키인데 다른 출판사에도 이분의 유명한 대표작인 뭐 재와 벌 아니면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 등이 출간됐지만 좀 중단편뿐만 아니라 거의 미완성작까지 전집을 아주 싹싹 야무지게 모아가지고 출간한 곳은 열린 책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저는 럭키걸로서 이 200주년 기념판을 소장 중이긴 한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대표 장편 말고도 이제 중단편도 비스무리하게 한 번 더 나오면 바로 지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 책들이 얼마나 도스토옙스키의 진심이냐면 가이드 책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도스토옙스키 책을 좀 보고 싶다 하면 저는 먼저 열린 책들 버전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로베르토 볼라뇨랑 폴 오스터 이 두 분의 작품들도 대거 있던데 제가 이 두 분의 작품을 아직 한 개도 못 읽었어요. 볼라뇨의 대표작인 야만스러운 탐정들이랑 오스터의 대표작인 뉴욕 3부작, 요 두 권은 진짜 꼭 읽어볼 건데 제가 책대기가 좀 세게 와가지고 죽기 전에 읽어야 할 책 101권을, 1001권을 봤거든요.
거기에 이 두 권의 내용이 되게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어가지고 언젠가 이 두 권도 읽어볼 건데 벌써 폴 오스터는 이미 리커버판이 나와 있는 상태라 야만스러운 탐정들 혹시 모르니까 존버 중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큰 바람일 뿐이고요. 아무튼 이제 열린 책들 세문집에서 가장 좋았던 책 한 권, 저의 최애작을 뽑자면 요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거리 미첼의 작품이고요. 정말 재밌어요. 주인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신비로운 초록 눈의 미인인 스칼렛의 폭풍 성장 서사가 정말 감동과 재미, 여운까지. 게다가 이 책이 작가의 데뷔작, 히트작, 마지막 작품이에요. 즉, 단 한 권의 책을 썼다는 그 비하인드까지 정말 저의 취향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냥 본새가 나요, 막. 약간 내용은 철부지 영예인 스칼렛이 이제 미국의 유일한 내전인 남북전쟁으로 인해 풍비 박살난 집안을 살리는 동시에 이게 악연인지 운명인지 모를 그런 야생마 같은 매력적인 남자와 밀당 썸 연애도 타고 되게 바쁘잖아요. 집안도 일으키고 연애도 해야 하고 그렇게 열나 바쁘지만 그걸 다 해내 보이는 그런 이야기라서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고 이런 소설을 써보고 싶기도 하면서 더 읽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저의 인생 작품 중 한 권이어서 리커버 나온다면 이거 무조건 사야죠. 그리고 읽은 책은 바로 요 신화의 시대입니다. 지금 애기들은 쿠키런 만화책을 좋아하지만 저 때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이었거든요. 제가 왜 막장을 좋아하는지 거의 조기 교육한 셈인데 그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아주 만담금처럼 재미나게 썰을 풀어주거든요. 그 와중 적절하게 이 신화를 인용해서 만든 창작물들도 소개해줘서 이 저자분에게 나도 신화 좋아해 라고 주름은 못 잡고 탱탱볼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만 언제 읽어도 신화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그리고 신들이 너무 입체적이라서 각자 추앙하는 신의 그 입장으로 보면 좀 달리 해석되기도 한 재미난 이야기이다 보니 신화 이야기 찍먹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리커버 무쇠로 열린 책들 세계 문학 전집을 이야기해봤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 판형 자체도 좋아합니다. 작고 각진 게 깔끔하잖아요. 좀 추리 소설이나 신화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좋아한다면 요 열린 책들 세문집이랑 잘 맞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열린 책들 세문집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재미난 건 우리 다 같이 읽자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